자, 우리 독서 지문 하나 볼게요. 지금 법 지문이고요. 지금 8페이지로 오세요. 자, 이 지문도 수업 시간에 이전 쌤이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잘 들으시고 공부해서 좀 오세요. 자, 헌법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치? 일단 헌법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기본법이다. 그치? 음. 그래서 이 최고 규범성이라고 하는 자, 이 성격은 일단 헌법이라는 것이 그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기본법이래. 자,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왜 최고 규범성이라고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 이것이 결국 국민적 합의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된 이 최고 규범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음에 좀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헌법의 하위에 있는 모든 법 규범들은 그렇게 헌법으로부터 효력을 부여받고 음, 또 모든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헌법을 위반하는 모든 내용의 법률은 다 무효고 이런 얘기죠.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도 안 되고 아주 적극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냥 읽었는데 이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 이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이 바로 최고 규범성이란다.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음. 즉 헌법이 가지는 이 최고 규범성이란 무엇인지 지금 계속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음. 즉, 이 최고 규범성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뒷받침 문장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일문단에서는 이렇게 헌법에, 이제 헌법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아니, 그냥 쓸게요. 헌법에, 자, 최고 규범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그것의 의미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음. 자, 이제 그렇게 입문단입니다. 자, 입문단 보시면, 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이런 최고 규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보장 자체도 이렇게 스스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자, 이제는 좀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장해야 해요. 헌법은. 다른 법규범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 수단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장이 되지만 헌법은 아니랍니다. 헌법은 이렇게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최고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법이잖아요. 최고의 규범으로 이야기하는 성질을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 헌법은 스스로 보장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즉이라고 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헌법은 음,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장치를 역시나 스스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법 규범과는 좀 다른 그런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자기보장성이다라고 해서 개념어가 연결이 되네요. 음.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 결과를 일반 소송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일반 소송은 이제 그 강제로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 이 헌법 재판이라고 하는 건 그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따르게 할 수는 없대요. 음. 참, 그러니 이제 이 결과는 이제 결국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다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것을 존중한다는, 따르겠다는, 이제 그런 존중한다는 조건 하에 보통 실현이 된대요.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음.
그럼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뭘까, 얘들아? 요런 게 그냥 일반 소송이겠죠, 그죠? 즉, 일반 소송에서는 이렇게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은 이제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헌법재판은 어떻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강제로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수단이 따로 있지 않다. 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하고 있는 이 지금 어디서부터니?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위에 나타났던 그 문장을 이제 우리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바로 그 위하고 연결해 보면 여기잖아요. 자, 그러나부터 음. 그 위에서부터 봐도 되는구나. 음. 뭐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렇게. 자, 즉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다르게 자,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뭔가 할 수 없다. 이거. 자, 그것을 예를 들어 지금 다시 설명해 준 거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일단 이것과 이것이 같은 내용일 텐데. 음. 자, 이제 그렇게 가에 지금 이렇게 괄호로 빠져 있고 문제가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가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과 같아야 하냐는 거야. 뭐겠어요? 당연히 이 내용. 이 내용과 가는 또 역시나 아주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위해서 결국 이렇게 헌법재판은 강제성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어때? 모든 대상들이 또 얘기하지만 이제 이렇게 모든 대상들이 그것을 존중하는 조건 하에 이제 그렇게 실현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쫙 얘기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 효력은 무엇이 필요한 거야? 이제 이거거든. 음. 자, 그럼 문제만 바로 가볼게. 그럼 결국 모든 대상들이 존중을 해야 해. 자, 이거였단 말이야. 이것과 가장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22번에. 가장 유사한 표현을 우리가 뭐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잖아. 그치? 적극적인 의지겠죠. 이렇게. 구성원들의 의지. 알겠어요?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이 자기보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가의 마지막 문단이죠. 이렇게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해서 결국 뭐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음. 자, 그렇게 헌법은 국가를 창설해내는 거래요. 음. 이렇게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도 해결하고, 또 그러니까 이런 곳에도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공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갈등을 해결하고 또 국가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 절차 이런 것도 규정하고요. 음. 자,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의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권력 제한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이 권력의 악용이나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권력 제한성까지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이 가지문이었어. 음.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21번 풀 수 있겠네요. 그쵸? 자, 21번 보세요. 자, 자기보장성이에요. 자기보장성. 자, 이게 두 번째로 설명했던 것들. 그럼 그것에 대한 이해로 볼게. 자, 헌법이라고 하는 건 국가기관의 행위를 통해 일반 소송을 통해 제하는다. 일반 소송하는 데냐, 얘가? 아니죠. 자, 일반 소송이 아니죠. 자, 여기는 뭡니까? 헌법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 규범성이 인정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자, 이게 자기보장성은 아니잖아요. 자, 이게 어디로 가줘야 합니까? 이건 최고 규범성으로 가야 되고, 그치? 자, 헌법은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그 장치를 헌법 내에 마련한다. 자, 그게 뭐다? 바로 이 헌법재판제도가 되죠. 헌법재판제도. 자, 4번 정도 볼 텐데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의 법규범에 의해 효력이 보장된다.
오히려 반대로 설명해야겠죠. 이 하위의 법규범이 이 헌법에 의해 효력이 보장된다. 자, 이러면 괜찮을 수 있는데, 어떻게 헌법 자체가 그 하위에 의해서 효력이 보장되겠어요. 오히려 효력 보장을 굳이 살려서 이야기하자면, 자, 스스로에 의해서겠죠. 스스로. 자,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문제 풀었고, 아, 이제 나지문을 볼 텐데, 자, 나지문이 이런 식입니다. 이제 헌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맞아, 그치? 자, 근데 지금 헌법을 이제 해석하는 여러 관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헌법을 해석하는 여러 관점, 이런 거 이제 헌법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네. 엥? 음.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법실증주의적인 해석. 그치? 그래서 이 법실증주의적인 해석, 법실증주의가 뭐냐면, 일단 헌법이 이제 근본 규범이래요, 먼저. 이제 헌법이라는 건 근본 규범이고, 음, 이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를 배제하고 법 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며 좀 등장을 했답니다. 음. 자, 이제 그러면서 좀 나눠 설명하고 있네요. 이제 국가는 일단 강제적인 법 질서고,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질서에서의 최상위 규범이고, 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나왔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건 또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제 보면, 이렇게 이 법실증주의 학자들은 존재적인 요소인 이 도덕, 자연법,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이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답니다. 자, 이제 투줄레름은 이제 그러나 이제 이 법실증주의는 이 산업화나 다원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 자, 즉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는 어려웠대요. 그 사회와 이제 그의 변화되는 법을 좀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한계점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이제 그렇게 지나치게 이 정해진 법 규범만을 좀 강조하는 이제 그런 어떤 뭐 문제점이 있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해석의 관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한계나 문제점을 연결해 주. 음. 자, 이제 그렇게 내용 바뀌고요. 결단주의적 헌법입니다. 이번에는 결단주의적인 관점. 음. 자, 그럼 이것은 지금 설명하기를 그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인 결단으로 보는 관점이래요. 음. 이게 무엇인지 이제 우리한테 정말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뭐 뒤에서 엄청 풀어주겠죠. 자, 넘어가 보세요. 음. 자,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결단으로 보는 관점이고, 그렇다 보니 주권자인 이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한대요. 자, 이제 그렇게 정치적인 의지의 힘을 가진 사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사에 의해 정립되었으니까 정당해. 자, 이렇게 본답니다. 자, 같은 말이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결단주의적인 헌법과는 정치 세력들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정치 결단적인 요소를 인정하며, 자, 이제 그렇게 헌법을 정리한대요. 음. 자, 근데 역시나 또 그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헌법의 규범성을 좀 경시하는 측면, 또 현실적인 영향력만을 좀 강조하다 보니 좀 권력 투쟁에 장애되게 하는 그러다 보니 좀 권위주의적인 독재 국가의 등장에 좀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또 역시나 이 한계,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네요. 자, 이제 그렇게 통합론적 헌법관이고요. 자, 이 자체도 뭐 읽어보시면, 자, 이것은 국가 통합을 위한 법 질서로 보는 관점이다. 뭐 이런 설명. 국가라는 것을 지속적인 갱신의 과정으로 좀 본다는 거. 음.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는
분열된 국가를, 정치 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좀 인식한다는 거. 그렇게 통합을 좀 실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관점의 내용이라는 거죠, 뭐. 음. 그래서 그렇다 보니 지금의 이런 민주주의적인 상황, 다원적인 산업사회의 현실은 좀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역시나 그러나 통합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요. 그 헌법의 규범성을 또 역시 좀 소홀히 하게 되고 좀 갈등의 요소를 경시하는 이제 그런 문제점도 역시나 있답니다. 음. 그래서 어때요, 지금 이 각 문단의 어떤 진행 방식이 지금 나는 동일하죠? 자, 자, 이 정도 읽고요. 자, 20번 문제 보면은 이제 평가를 바르게 해봐라. 자, 이건데, 이제 공통점으로,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각 강하고 나에서 헌법의 다양한 특성을 좀 이렇게 병렬적으로 제시한 거 맞습니까? 어때요? 맞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그죠? 이제 가에서도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이렇게 각 문단별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역시나 나도 자, 여러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둘 다 동일하게 지금 세 개씩 병렬적으로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일단 A는 적절하네요. 적절하네. 자, 그 다음 가는 나와 다르게 서로 다른 견해를 통해서 절충을 도출한다 이랬는데, 자, 가에서 지금 서로 다른 견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가에서? 자, 어떠니? B는 부적절하죠, 그죠? 자, 그럼 마지막 그 C에서 나는 가와 다르게 헌법과 관련한 여러 입장의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발견다 했더니 나에서 이렇게 긍정, 부정의 측면 다 같이 얘기한 거 맞아? 맞잖아. 음. 자, 그러면은 이제 뭐야? 이거 23번 문제로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 지금 24번부터 볼까요? 에이, 순서대로 하자. 자, 23번 볼게. 지금 여기에서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자, 이게 뭐였어요, 얘들아? 좀 전에 읽었던, 마지막에 읽었던 그 관점이었습니다. 법 실증주의 헌법학자를 비판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당연히 이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관점의 내용이 좀 드러나야겠죠. 그죠? 이 자신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또 역시나 법 실증주의 헌법학자를 비판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역시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겠네. 그치? 음. 자, 그러면 1번. 뭐 일단 답은 2번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풀어봐서 알듯이. 자, 그럼 2번부터 먼저 보세요. 자, 정해진 법 규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제였더니 이게 지금 법 실증주의의 문제점 맞습니까? 정해진 법 규범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음. 자, 문제점 맞니? 맞지? 이거 찾으러 가볼 거야. 음. 자, 바로 보이네. 자, 여기 있다. 정해진 법 규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좀 문제야. 이랬네, 그치?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정해진 법 규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이라는 것을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그것으로는 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헌법을 설명할 수 없잖아. 이랬어. 그럼 이것이 당연히 이 통합론의 특징이어야 할 거야. 그치? 음. 자, 그래서 이 통합론적인 관점을 좀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두 번째 줄 제일 뒤에도 애초에 이 통합론적인 관점은 국가를 지속적인 갱신의 과정으로 보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관점은 결국 하나의 완성물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면서 지금의 이런 다양한 다원적인 산업사회를 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이 통합론이거든요. 이-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헌법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자, 이제 그것이 통합론이 맞기 때문에 이제 연결해 보면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아시겠죠? 24번으로 갈 거고요. 이제 24번에 지금 이게 3점짜리 문제인데, 이 또한 그 지문 속의 내용을 의외로 우리가 글쎄요, 좀 너무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이렇게 많이 주고 생각보다 답이 너무 단순하게 매치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보기를 분석할 만한 그런 뭐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 보기는 내용은 좀 많지만 실제 선택지에서 아주 뭐 중요하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뭐다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례다라고 지금 일단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이래요, 이런 게.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법을 심판하는 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심판 대상 조항. 자, 심판 대상 조항.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네. 그래서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어떤 법의 대상, 법의 조항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 대상 조항은 이제 뭐 다음과 같은데, 자, 이것은, 자, 즉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사람들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가 맞다. 그래서 이 법은 입법 목적에 정당하다. 자, 그러니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런 결정이 나온 뭐 어떤 판례네요. 음. 그래서 위와 같은 이 헌법은 정당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요런 거, 이런 규정에 대한 것은 있어야 한다. 자, 이것은 정당하다. 자, 그 얘기였고, 이제 B 역시나 뭐 마찬가지였어요. 음. 자, B에서도 뭐 이런 조항이 있고, 법 조항이 있고, 자,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좀 침해하는 거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헌법에 좀 위배된다. 자, 이런 어떤 판례가 나온 이제 그런 뭐 예였습니다. 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개 줬고요. 그 선택지 보시면 이렇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고려하면이라고 해서 그 위 지문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좀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어요. 이제 최고 규범성 어디니? 이거 지금 가지문이었잖아요. 그치? 가지문의 제일 위에 거. 자, 그럼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 윗내용을 좀 보자면 결국 이것은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니 맞는 내용이죠. 그죠? 자, 최고 규범성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또 이번에는 권력 제한성을 고려하면 자, 이것과 관련지어 보자면 자, 이 비와 관련된 내용은 그 국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냐?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제한성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도 한번 가보세요. 이 권력 제한성을 이야기할 때,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있잖아. 즉 공통의 가치를 국가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자 이런 거 보이죠? 자, 또 3번에 법 실증주의입니다, 이번에. 자, 우리가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봐야 하는지를 지금 기준 잡아주는 거잖아, 그지? 그럼 법 실증주의에 따르면 A는 경제에 관한 그 규제와 조정이라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랬거든. 자, 어때요? 맞아요? 아니잖아. 자,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다. 자, 이러면 어떡해? 또 가보자. 음. 우리가 이 법실존주의에서는 오히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법실존주의에서는 권력자의 어떤 자의적인 통치를 배제하고 보이죠? 자, 이 법 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면서 등장한다. 이랬거든. 자, 이제 그러니 여기에서 이렇게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 거야. 이제 이럴 수 없잖아.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의외로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보기를 뭐 그렇게 크게 분석할 만할 이유가 없었다. 이 문제는. 나머지도 다 연결해 보면 다 그와 같아요, 얘들아. 자, 그래서 오히려 좀 이 문제는 생각보다 좀 단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했지만, 자, 이 지문 가지고 수업 시간에 좀 조금 얘기할게요. 알겠죠? 자, 공부 좀 해서 오세요.